개장 전 77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미국, 중국 극연의 반덤핑 관세, 리튬 가격 3개월 내 최고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요,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은 소외주의 키 맞추기, 주도주의 차익 실현. 2차 전지주는 장기 소외주였던 가운데 뉴스가 수급을 자극했죠.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새벽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흑연의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전에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확정 시에는 실질 관세는 160%까지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국내 업체들, 특히 흑연 공급망을 구축한 포스코 퓨처엠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들 나왔고요. 여기에 미국은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한국 음극재 기업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중국 정부의 감산 기조 속에서 리튬 가격이 4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에 국내 리튬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죠. 국내 업체들은요, 판가 연동제,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가격 변화에 따라 2차 전지 판가를 조정하는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음극재 업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 전반이 강했던 상황인데요. 2차 전지주의 추격 반등 지속 가능한지가 궁금해지죠. 증권가 전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요, 현재 흐름을 작년 8월과 비교를 했습니다. 당시 상반기 반도체 섹터의 강한 상승 이후 수급이 비어 있었던 2차 전지 대형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주가가 반등한 바 있지만 그러다 이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주가는 저점을 깨고 하락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선수요와 유럽의 부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실적 추정치는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 숏 공매도의 실익도 낮기에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고도 했는데요. 유한타증권도 비슷하게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나 산업은 여전히 힘들다고 강조, 수급 공백 효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 3분기 실적 개선 등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는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후에는요, 실적 변동성 등으로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2차 전지주의 추세적 상승을 두고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중국의 감산 기조가 향후 얼마나 전망의 변수가 되어주는지도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장 무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섹터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STO 법안 소위 심사에 나서고요. 점차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시 미국으로 향했고요.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알래스카 LNG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신규 건설, 원전 건설을 추진, 원전이 트렌드라는 걸 또 한 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함께 투자 심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 관련 헤드라인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정부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배당 요인을 강화해서 디스카운트 요소를 줄이는 게 취지인데요. 자, 그런데 이와는 좀 엇박자로 주말 사이에 이를 검토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요건을 다시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증권거래세는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인하가 됐는데요. 금투세 도입 유예 속 낮아진 증권거래세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구조적으로 손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당시 윤석열 정부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소위 큰손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던지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져갔기 때문인데요. 자, 현재 이 요건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매년 반복되던 연말 매물 폭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고요. 대주주 과세이나 사실상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증시 이 가운데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뭐랄까요, 큰 박스권에 진입한 듯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관세 유예 시한도 다가오면서 관련 헤드라인이 시장에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짚어본 세제 개편 뉴스까지 투자 심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금요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한 주 힘차게 시작하기 전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초극박 필름 생산하는 업체죠. PI 첨단 소재 5.6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고기능성 폴리이미드 신규 브랜드인 제니미드를 공개했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로 만나보시고요. 2분기 호실적 예고한 산일전기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서 2.3% 올랐습니다. 동양생명과 혜태제과식품은 메인마켓에선 약세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1%대로 반등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하락률 상위 자리한 모습 특징적입니다. 지난주 높은 상승 모멘텀 받아갔는데 장마감 후에 담합 사실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 일제히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일진전기가 5.91%로 가장 많이 내렸고요. HD현대일렉트릭 5%대, LS일렉트릭 4.9%, 효성중공업까지 3% 빠졌습니다. 어떤 담합 내용이었는지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잘 갔던 2차 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은 메인마켓에선 19% 급등했는데 상승세가 애프터마켓에선 이어지지 못하고 2.8%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기업인 세경하이테크가 7.17%로 올라줬고요. 또 KT밀리의 서재 6.57%, 2차 전지 소재 기업 첨보는 애프터마켓에서 더 강했습니다. 4.32% 올랐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죠. 코나아이는 3.79%, 콘텐츠 관련주인 덱스터도 2.31% 올랐습니다. 그럼 특징주 보면서 오늘 장 대비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PI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10년 동안 글로벌 폴리이미드 필름, 그러니까 PI 필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폴리이미드 제품군의 신규 브랜드인 제니미드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국내 PI 필름 스프레드, 즉 제품가와 원가의 차이가 2분기 후 급등세를 탔는데요. 향후 폴더블 중심 슬림 스마트폰 모델 확대 과정에서 PI 첨단 소재의 초극박 필름이 핵심 소재로 재조명될 수 있다는 증권가의 전망과 함께 금요일엔 SK온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PI 필름의 수요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에 애프터마켓에서 15%, 메인마켓에서 15%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는 5.63%더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진전기인데요. 담합 문제로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됐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저렴 개폐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지난주 정규장 마감 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알리면서 이 담합에 참여한 HD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앞서 보친 것처럼 모두 하락했고요. 일진전기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담합 품목 공급자 유자적자 등록까지 취소됐다는 소식 밝히면서 5.91%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그리고 애프터마켓까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증시 모닝 브리핑 계속해서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먼저 PI 첨단 소재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고기능성 PI 필름 브랜드인 제미니드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성장성에 대한 주목도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관련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PI 필름 관련돼서 스프레드가 2분기 때 전반적으로 더욱더 좋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 때 결국 북미안 관련돼서 이러한 물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스프레드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슬림화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더욱더 트렌드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북미랑 관련돼서 에어라는 하나의 슬림화 제품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서는 이제 프로라든지 아니면 프로 맥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 근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폴더블 관련돼서도 이 관련된 이 필름이 더욱더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은 2025년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보다도 2026년도에 대한 실적을 더욱더 끌어가 줄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거래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 가장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변곡점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긍정적이고 또 수급 차원에서도 변곡점을 마주한 PI 첨단 소재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불거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5%대 하락 마감한 일진전기 소식입니다.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SH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주요 업체들이 비슷한 공시를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다막과 관련된 내용이 적발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JP모간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많은 확률로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정 업체에게 이제 해당되는 공시로서만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 업체가 불리한 여부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업체들이 관련된 공시 관련돼서 동일한 제재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진전기가 보다 더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반응을 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일진전기가 이 매출액 대비 이 관련된 계약의 매출액 자체가 비중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흔들림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제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주요 업체들이 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공백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련돼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이 관련된 내용의 자체에서 항소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됐거든요. 그 항소를 하게 됐을 때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수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차익의 빌미로서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들의 동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손절로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매수를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기관 수급을 주시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슈픽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하원이 이른바 코인 3법이라 불리는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주말 사이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는데요. 해당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달러 패권이 더 공고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부족한 경쟁력입니다. 이미 우리 금융시장이 너무 훌륭한 탓에 예상 결제 수수료가 카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투자할 시스템 구축 비용과 비교했을 때 이윤이 얼마 남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봅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고심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주 금요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화장품주 중에서는 한국콜마, LNC바이오, 뉴키즈온 등이 약세에 보였는데요. 다만 여기서 함께 보면 좋을 자료 하나 살펴보면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 자료를 가져왔는데 화장품 기업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1위 수출국인 점도 사실이니까요. 중국과의 교류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연동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안이죠.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노출된 재료인 것 같은데 관련주들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주가 사실 코인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주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일정 부분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계속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관련돼서는 코인에 관련된 이제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수혜가 될 수 있을 법한 종목군들 위주로서 접근을 하신 것이 보다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한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된 법안 자체가 생각보다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의 순위 자체가 뒤로 밀려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인에 대한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높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STO 관련돼서는 21일부터 이제 관련된 법제화가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중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의 세기가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 부분 강하게 올랐었던 핑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나중에 차츰차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로에 대한 접근을 조금씩 넘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STO 법안 소위 심사가 있습니다. 해당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좀 부담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뉴스에 화장품주가 크게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뉴스에 비해서는 과도한 하락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형적으로 이제 차액의 빌미를 만들어준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이슈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상 물론 여기에 불참을 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조금은 나쁜 소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불안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에이펙 관련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너무나 기후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과연 이만큼까지 빠지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실리콘투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업체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의 수급이 덜 나오고 있는 이제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수급에 대한 요소를 더 파악한 이후에 접근을 하신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욱더 확장적으로 많이 빠졌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에는 많은 부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차익의 빌미로서 사용되는 뉴스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을 해주신 전력설비 뉴스도 그렇고요. 이 화장품 관련 뉴스도 그렇고 그간 좀 주도주 역할을 해왔다 보니 작은 악재도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주도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흐름 자체가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더욱더 진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약점으로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에 대한 이제 기관들의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섹터에서에 대한 물량을 채워 넣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수를 움직일 재료가 나와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